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레체와 아탈란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6위의 레체입니다. 6경기 연속 무승부진의 강등권과는 3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상대는 하필 홈에서 라치오, 나폴리 두 강팀의 연달아 얻어맞아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강팀 아탈란타입니다. 어쩌면 주말에 예정된 삼프도리아전 승리를 노리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일지도 모릅니다. 득점을 노리기 어려운 구성이고 이번 시즌 득점을 올린 선수가 4인에 불과해 집중 견제당하기 쉬운 상황이죠. 실제로 직전 3경기에서 1선 공격수가 시도한 슈팅은 4회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2, 3선 미드필더들이 올라와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상대의 중원 장악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 내내 아탈란타에게 끌려다닐 공산이 큽니다. 결정자는요, 토이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 4위의 아탈란타입니다. 홈에서 상위권 팀 상대로 연패를 당하며 4위까지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레체 상대로 승리하지 못한다면 5위 유벤투스와 순위가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치열한 상황인데요. 심지어 주말엔 인테르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어 레체전 승리는 필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결정자는요, 자파코스타 무리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탈란타가 상위팀 간의 순위 경쟁에서 꺾인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레체의 빈약한 득점 루트와 경기장에서 균형을 잡아줄 핵심 선수가 징계에 자유롭지 못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승점 3점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아탈란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사수올로와 AS 로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3위의 사수올로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로 무너지며 순위 유지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상대 중엔 상위 전력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로마 또한 리그 6위의 상위 전력이고 이번에도 무너진다면 하위권으로 내려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주축 공격진의 퀄리티 저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1선에서 주전 공격수로 뛰고 있는 피나몬티의 부족한 생산력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결국 팀 최다 득점이 3선인 프라테시일 정도로 후방 선수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다 보니 중원에서부터 밀리는 형국입니다. 그래도 홈에선 4경기 연속 득점을 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 골 정도 득점을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 결정자는요, 베라르디, 데프렐, 물두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 6위의 로마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라이벌 라치오에 패하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더비 매치 아픔을 잊기 위해서라도 빠른 승리가 절실한 상황인데 때마침 부진의 늪에 빠진 사수올로는 기세를 올리기 적절한 상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공격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에이스 디발라가 부상으로 이탈한 것도 모자라 플레이메이커 펠레그리니까지 부상 악재가 터졌죠. 수비적인 미드필더 기용을 중요시하는 무리뉴 감독의 특성상 전진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의 부재는 매우 뼈아플 것으로 보입니다. 벨로티, 엘샤라위 등 후보 자원들이 기회를 받겠으나 이전 같은 공격력을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 한두 골 정도가 최선일 것입니다. 결정자는요, 디발라, 펠레그리니, 베이날둠, 스피나촐라, 다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 모두 공격에서 마이너스 요소를 안고 있는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솔로가 가진 상위 전력 상대로 고전한 것과 중원 핵심 멤버의 카드 누적 등의 변수가 더 크게 작용할 공산이 큽니다. 거기다 공격에서 주전 도약의 기회를 잡게 될 로마의 후보 선수들에겐 자극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AS 로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인터밀란과 볼로냐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르는 유벤 원정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복귀한 브로조비치가 경기에 나서는 등 바렐라와 함께 중원 경쟁력을 보였는데 루카쿠의 공백 속에 라우타로와 제코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선두권 팀들과 승점차가 벌어졌기에 이번 홈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합니다. 코레아와 미키타이리안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을 대거 선발로 출전시킨 것입니다. 볼로냐는 2경기 연속 중요한 골을 넣은 오솔리니의 활약 속에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난적 토리노를 상대했기에 고전했는데 부상에서 돌아온 아르나우토비치가 공격을 잘 이끌었고 오솔리니와 소리아노가 후반 지쳐있는 상대를 공략했습니다. 볼란치와 산다백을 동시에 오가며 중심을 잡아주는 메델의 존재감도 빛났습니다. 언더 경기입니다. 볼로냐가 최근 무패를 이어가기 위해 원정에서 강팀 상대로 무리하지 않고 수비적인 운영을 할 것입니다. 볼로냐는 메델이 중원으로 올라와 쇼텐, 퍼거슨 등과 중원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로조비치의 부상 복귀 속에 특유의 강력한 중앙 주합을 내세울 인테르의 공세를 90분 내내 막아내긴 어렵습니다. 인터밀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피오렌티나와 살레르니타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지난 주말 삼프도리아를 원정에서 제압했습니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와 리그를 병행 중이기에 다소 타이트한 일정이었는데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상대 공사를 막아냈고 보나벤투라가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냈습니다. 살레르니는 최근 3경기에서 라치오를 잡는 등 착실하게 승점을 따냈습니다. 팀이 시즌 중 영입한 피아텍은 폴란드 대표 스트라이커답게 최전방에게 기회를 골로 잘 연결하고 있고 디아와 보테임 등
등도 위력적인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최근 요비치와 이코네 등 선발 공격진의 마무리가 대단히 좋습니다. 살레르니가 볼런치 콜리발리의 라인을 내려 경기에 임하겠지만 만드라고라와 보나벤투라가 중원의 우위를 가져오며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요비치와 아르투르가 해결할 홈팀을 막아내긴 어렵습니다. 피오렌티나의 승리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토리노와 삼프도리아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리노는 볼로냐에 패하며 연승이 끝났습니다. 선발 볼란치로 나선 루키치의 골이 나왔지만 상승세의 상대를 넘지 못했죠. 그래도 홈에서는 꾸준히 승점을 따내며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13라운드까지 5승을 따내는데 홈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삼프는 리그 최하위권인 크렘문에스 상대로 승리가 있었지만 그 후 두 경기를 내리 패했습니다. 어려운 상대였다고는 해도 타이트한 일정의 피오 상대로 홈에서 승점을 따내지 못한 건 아쉬웠습니다. 삼프는 비아와 링컨 등 기대를 모았던 중앙 미드필더진이 팀이 바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중입니다. 리네티가 돌아와 루키치와 중원을 책임질 홈팀이 밀릴 이유가 없죠. 토리노의 승리를 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